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런 광산 붕괴 사고로 통신이 끊겨 이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 갱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갑자기 갱도 안에서 쓰러집니다. 작업자가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관리자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즉각 작업자 구조에 나섭니다. KT가 공개한 지하 갱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광산안전 DX 솔루션 현장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이 광산 내에는 사실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되게 부족합니다. 갱도 내에서 열악한 갱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신 방식이 가장 고민거리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설 동출 케이블로 해서 공급된 것이 가장 큰 먼저 첫걸음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그 작업자의 어떤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KT는 1.6km 갱도 곳곳에 4세대 이동통신 LTE가 가능한 동축 케이블과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전방 수백 미터 구간에 통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야기 안테나를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게 했습니다. 공기질 측정기를 곳곳에 설치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 출입 위치 관리 등 안전관리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광산 사고가 위험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투명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낮은 이유는 일단은 폐쇄 공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광산 안전 DX를 구축하였고요. 개발 구간만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전 기간에 걸쳐서 전 구간을 모두 커버하여서 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 사고로 광부 393명이 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번 KT의 통신 인프라가 광산 사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알몬티와 함께 이번에 개발한 솔루션의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LG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가전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온 것처럼, 그래서 현재 LG전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LG전자의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G전자가 1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중장기 미래 비전과 사업 전략을 내놨습니다. 앞서 7일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에서 LG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9조 9,988억 원과 영업이익 8,92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2분기 기준 매출액은 최대, 영업이익은 두 번째를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승 흐름 속에서 고객 가치 창출에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성과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접점과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3대 축으로 사업 모델 혁신, B2B 영역 성장, 신사업 동력 확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R&D 투자 25조 원 이상, 설비 투자 17조 원 이상, 전략 투자 7조 원 등 총 5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이들 3대 축의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특히 지난 65년간 집안 공간 중심의 기존 사업에서 축적해온 고객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 공간 등으로 확장해 B2B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로 부임한 지 551일을 맞은 조주환 사장은 궁극적인 브랜드 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가전은 역시 LG로 대표되는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고객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진정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리인벤트 LG전자를 선포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새로운 LG전자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LG전자는 사업 모델 혁신과 고객 경험 확장을 통해 2030년 매출 100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전 세계 해역을 항해하며 해저 지질 자원을 탐사하는 첨단 연구선이 국내 기술로 건조됐습니다. HJ 중공업이 건조를 맡았는데
국내 조선사가 이 선박을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위 연구소로 불리는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최근 진수 명명식을 진행했고 선명은 탐해 3호로 명명했습니다. 선체 길이 92m에 폭 21m, 6,000톤급으로 3D, 4D로 지질 정보 획득이 가능한 최첨단 탐사 연구 장비 35종이 탑재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대한 선박이 물리탐사연구선입니다. 그동안 탐해 1호와 2호 그리고 탐해 3호까지 만들어졌는데 그중 탐해 3호가 가장 큰 규모로 건조됐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운영됐던 탐사 물리연구선은 모두 2척. 이번 탐해 3호까지 운용되면 현재까지 모두 3척으로 기록되는 것인데 규모나 기술 면에서 탐해 3호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탐해 3호가 특히 의미 있는 건 처음으로 국내 조선소가 건조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국비 1,809억 원이 투입됐고 HJ중공업이 2년 동안 건조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HJ중공업은 1937년 국내 첫 조선소라는 명성과 함께 이번 탐해 3호 건조까지 진행하면서 국내 최초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리탐사연구선 탐해 3호는 잔여 공정을 모두 마친 후에 탑재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운전 및 시험 운항을 거쳐 예정된 기간 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인도할 계획이며 저희 HJ중공업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물리탐사연구선을 인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탐해 3호는 앞으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외 석유자원 공동탐사와 북극자원 국제 공동탐사, 해저 지질조사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탐해 3호는 남은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HJ중공업 조선소를 떠나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저 탐사 항해를 시작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미국, 도쿄 등에서 IR 행사를 펼친 DTNC 바이오 그룹이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팩스 코리아인데요. 회사 측은 올 연말 국책과제 등 다양한 임상 과제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DTN-CRO와 DTN 사노메딕스 등 DTNC 바이오그룹이 인터팩스 코리아 2023에도 참여하며 다시 한번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풀 CRO 서비스를 알리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DTNC 바이오그룹이 보스턴과 도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DTNC 바이오그룹은 그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서 디지털 풀 서비스 CRO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고 이미 그 가능성과 발전성이 현장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DTNC 바이오그룹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임상,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국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CRO 회사라는 점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USA와 도쿄 인터팩스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며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 USA 쪽에서 네트워킹과 논의를 통해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도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함으로써 기존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풀 CR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심도 깊은 미팅을 연속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특성상 바로 계약까지 이어진 거는 바로 되는 것보다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정도에는 큰 과제 건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임상 과제에 대한 수준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를 해외 진출 및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은 회사는 오는 11월 바이오 유럽에도 참여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확고히 알릴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올해 홀로 서기에 도전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인터팩스 코리아에서 협력과 경쟁을 더한 코피티션 전략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파트너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글로벌 빅파마와 의미 있는 수주 계약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대형 수주 확보를 목표로 영업 활동에 돌입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 참여하며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팩스 코리아 2023에도 참여해 CDMO 사업을 소개하며 활발한 사업 미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이제 해외 전시회를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아마 상반기에 7건,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CPH, 인터팩스 재팬까지 미리 이제 파트너링하고는 만나서 이야기할 텐데를 미리 상당히 준비를 해서 가서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미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글로벌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신속한 공정 전환이 가능한 알리타 스마트 바이오 팩토리, 싱글 유즈 시스템은 변화하는 CDMO 트렌드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체의 변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정도 똑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싱글 유즈 부분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은 제약회사들, 큰 회사들도 그런 쪽으로 싱글 유즈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것 같긴 해요. 해외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더 싸게 가격 경쟁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올해 본격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는 회사는 실제로 작년에 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온 회사가 늘었으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올 초에 비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는 심도 있게 진행은 되고는 있어요. 저희 회사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웬만한 회사들은 저희가 좀 다 컨택을 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수십 번의 온 오프라인 미팅으로 신뢰를 쌓고 여러 제반 사항 점검 후 대규모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장기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고객 확보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슬 기자가 이희영 하나은행 PB팀장을 만나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해온 은행들이 머니무브 현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점유율 확대에 시동을 걸며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증감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희영 팀장은 연금 시장의 새바람을 점쳐보며 가입자를 위한 조언을 내놨습니다. DC 및 IRP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본 취지는 DC 및 IRP 가입자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폴트 옵션 중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되는 펀드 유형에 따라 TDF, 타겟 데이터 펀드형과 BF, 밸런스드 펀드형이 있습니다. TDF 펀드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이 되어야 되는 펀드인 반면 BF형은 주요 펀드가 OCI 펀드나 EMP 펀드입니다. 이들 펀드는 일정한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일정한 자산의 배분과 투자 전략을 추구하기에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명가로서 PB 서비스의 정통적 강자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세제나 다른 자산 간의 종합적인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연금닥터를 론칭하여 차별화된 연금관리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논의하고 정기적 및 수시로 투자 상품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등 수익률 관리는 물론 은퇴 자산의 안전한 케어를 통해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임직원 모두 퇴직연금은 손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더 나은 상품과 연금관리 서비스로 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단지 앞으로는 30만 평의 공원, 단지 뒤로는 천변이 위치하는 공원을 품은 단지가 인천 서구에 들어섭니다. 일자형 동배치로 사시사철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한 특징도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새롭게 분양하는 견본주택 현장. 푸르른 나무와 알록달록한 꽃들로 조성된 공원이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펼쳐집니다. 공원 면적은 약 9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35배 크기에 달합니다. 공원 곳곳은 다양한 테마를 담은 정원으로 구성될 계획. 연못과 습지를 잇는 산책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돼 공원 안에 아파트가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단지 뒤쪽에는 공존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이 가능한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평상시에 산책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강아지랑 넓은 공원에서 산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전 세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조망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10개 동이 1동부터 10동까지 길게 일자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1370세대 100% 정면 조망권이 다 확보가 되고요. 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와 99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전 세대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를 적용해 동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식당 공간은 6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변형 벽체 설계가 적용돼 거실을 탁 트인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방이었는데 이걸 또 틀 수가 있더라고요. 소파 뒤로 내 자유 공간이 있어서 안마 의자를 두든 서재를 두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약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공원 속 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전기차 아이오닉 5N이 출시됩니다. 1년 전 기아가 제로백 3.5초에 EV6 GT를 내놓으며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른 차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오닉 5N의 제로백은 3.4초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차체 아래로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 선.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무장한 전기차가 트랙을 질주합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N 브랜드로도 첫 전기차 모델로 출시됩니다. 최근 아반떼인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니아들에게까지 기술력을 인정받은 N 브랜드가 전동화 시장으로의 진출도 선언한 겁니다. 고성능 전기차는 엑셀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로 치솟는 재빠른 가속 응답성을 보이지만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무거운 차체 중량과 운전의 맛을 살리는 엔진음의 부재 등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일상의 스포츠카를 표방한 고성능 전기차를 양산 모델로 자신있게 내놓은 완성차 브랜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대차는 바로 이 같은 흐름에 차감, 고성능 브랜드들 가운데 선제적으로 전기차의 전동화를 치고 나가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 아이오닉5N은 M 브랜드 차량 중 가장 빠르고 고성능이며 또한 단순히 직진 성능이 빠르기보다 M 브랜드의 가치인 운전의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고성능 모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기차의 특성을 감안한 밸런스를 조절한 현대차. 둔중한 차체를 극복하기 위해 650마력이라는 괴물 같은 동력 성능과 더불어 증대된 차체 강성, 상하 구조의 통합형 라디에이터 적용으로 열교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고주파 소음으로 불리며 호불호가 갈리는 전기차 엔진음에 대해선 N-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라는 특화 사양을 적용해 RPM, 속도, 토크 등의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스피커를 통해 EV-N만의 가상주행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기본차 대비해서 약 한 7kW 증대된 84kW의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 향상된 P 시스템을 통해서 제로백 성능은 3.4초, 최고 속도는 260km/h로 고출력 전기차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N의 데뷔 무대로 영국의 자동차 축제를 택한 현대차. 하반기부터 글로벌 출시가 예고된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저렇게 잘 만든 액션 영화를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CJCGV가 미션 임파서블 7을 보다 특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 X, 4DX 등의 다양한 포맷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인공인 톰 크루즈도 직접 참여해 모니터하고 코칭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로 산을 달리던 주인공이 절벽 끝에 다다르자 오토바이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그 순간 스크린과 양옆 벽면이 푸르른 하늘로 가득 찹니다. CGV가 내세운 특별 기술관, 스크린X로 만나보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CJCGV가 미션 임파서블 7을 스크린X와 4DX 포맷으로 선보입니다. 일반 극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몰입감, 현장감, 그리고 인장감을 느끼는 데 저희는 주력하고 있고요. 그 주인공과 함께 그 영화의 스토리를 풀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스크린X는 전면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3면을 활용하는 상영 시스템입니다. 4D가 바람, 물 등의 환경 효과와 모션 체어 결합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면 스크린X는 좌우 스크린에 영사되는 이미지를 본편 영화와 별개로 추가로 제작해 관람객에게 더 입체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작업물을 CJCGV 측에서 마음대로 가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탑건2를 통해 스크린X를 경험한 톰 크루즈와 제작사 파라마운트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CJCGV는 앞으로도 할리우드와 국내 작품들의 특별관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입니다. 소비 행태 그리고 변화하는 이제 극장업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한 최고의 4DX 스크린X 하고 이제 통합한 기술들을 구현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영화,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저희 관들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CJ 4D 플렉스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등 72개 국가에서 1,147개의 기술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CGV는 2025년까지 현재 대비 1.3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GMBS 에코가 올해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다각화를 위해 미래 신사업 계획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배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GMBS 에코의 생산 공장입니다. GMBS 에코의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 생산이 한창입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와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친환경 설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첨단 산업에서 생산 공정 중에 사용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 유해가스를 우리가 처리해서 깨끗한 공기로 내보내줄 수 있는 장치고요. 15년간 꾸준히 개선해온 기술력으로 현재는 SK 하이닉스와 인텔, SMIC, ICRD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30여 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3,000대, 올 상반기에만 1,000대가량을 생산해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진 고온의 플라즈마 불꽃과 수처리 방식의 스크러버 제품이 주력이었지만 앞으로는 물을 쓰지 않는 차세대 스크러버가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간 주력 제품을 필두로 매년 최대 매출을 경신했고 올해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출을 앞두고 있는 완성품 제품입니다. GMBS 에코는 이처럼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유소를 활용한 신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MBS 에코가 신사업으로 조준한 영역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배터리 충전과 교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사업 첫 부지로 남양주 소재 주유소를 인수했고 올 하반기 1호점을 오픈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1호에서 5호점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1호는 이미 준비돼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더 늘려서 이 폐배터리 회수하는 리사이클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가려고 합니다. 당장은 주유소 기반의 수익 모델을 유지한다는 전략.
이후 2차전지 사업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2028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SF 미래 세계관을 내세운 신작 게임 RS를 출시합니다. 이 게임을 위해 3년여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 최대작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4종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 트랜스포머의 로봇 변신처럼 슈트를 착용합니다. 게임 중에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는 슈트 체인지를 활용해 공격 패턴을 돌파합니다. 카카오 게임의 신작 RS입니다. RS는 세컨드 다이브가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MMORPG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SF 세계관, 슈트 체인지 시스템 기반의 박진감 넘치는 액션, 다양한 협동 경쟁 기반의 멀티 콘텐츠가 특징입니다. 스타일을 가진 슈트, 그리고 다양한 액션, 그리고 중세 판타지를 넘어 SF까지 확장된 세계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논타깃 액션 중심의 전투도 RS만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유저들은 광역 스킬과 궁극기를 적절히 활용해 대량의 몬스터를 쓸어버리는 핵앤슬래시의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3종의 슈트를 바꿔가며 싸우는 액션 기반이기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금이 필수 아니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과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게임 내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게임 쪽으로 게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게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과금 모델이나 그쪽에 구애받지 않고 인게임 쪽에 들어가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요소들도 꽤 많은 부분들이 유저분들이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확보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설계한.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MMORPG RS는 오는 25일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